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집에서 간의 수공업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집에 항상 있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노래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나도 약간 이런 모습이 있어. 저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이혼해서 엄마가 나가 살았으니까는 그 다음에 엄마 본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 2, 3년 못 본 거네? 네. 2, 3년 못 봤는데 그때 저희 누나들이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저보다 항상 늦게 왔고 아버지 일하고 가고 제가 항상 혼자 노는 게 익숙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도 이런 약간의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충분히 있을 법한데도 저는 딱히 그렇게 막 애착이라던가 이런 게 결핍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나 그거 뭔지 알아. 누나들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외로운 게 뭔지 모르는 거야. 나도 그걸 되게 늦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나도 항상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움이 뭔지 몰랐던 거야. 쓸쓸한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당연했던 거야.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잘 기억 안 나거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있었던 여자친구들, 그 다음에 사회생활, 이런 걸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더라고. 시간이 되게 나중에 느껴지는 거야. 아, 외롭다. 그래서 그때 진짜 좀 힘들었어. 맨날 거울을 놓고 술을 마셨어. 혼자 술을 마시는데 누구랑 같이 있긴 싫어. 불편해. 맞아요. 혼자 지내다 보니까 누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해. 근데 혼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거울을 놓고 옆에 TV 놓고 이렇게 거울이랑 건배하고 TV 보면서 술 마시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느낌도 못 받았고 그때 한 2, 3년 있다가 저희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다시 일하기 시작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 생일을.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일하고 있는 사이에 저희 집에 와서 저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잡채도 해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아빠 원래? 아니요, 저희 엄마는 또 그런 데 있어서는 되게 쿨한 사람이어가지고 아빠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뭐해. 그리고 저희 아버지 올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대파 싸우고 갔어요. 아, 그럼 아버지 집에 엄마가 있는 거 몰랐던 거야? 그때는 핸드폰이 저희 아버지만 있었고 그때 뭐 거의 삐삐 생활할 때였으니까 왔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누나도 엄마 오니까 좋고 저도 뭐 밥 차려주니까 좋고. 아, 그래도 주소는 알고 계셨나 보네? 아, 그냥 계속 그 집이었던 거야?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누나들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기억도 있고 커가면서도 아빠 몰래 이제 자주 외갓집 놀러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조금만 수고한다면 충족할 수 있었으니까. 뭐 전혀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엄마랑 붙어 살았던 저희 와이프는 오히려 더 가족들과 관계가 안 좋고 그런 게 되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 나 진짜 여기 34, 35 이거를 읽으면서 좀 끔찍했어. 그 37페이지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잖아. 죽음에 대한 공포, 엄마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공포,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린 데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를 만드는 거니까. 근데 요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런 친구들이, 문제는 내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자식을 낳아서 또 똑같이, 자식과 그죠? 똑같이 양육하고 있거든? 그 뒤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모랑 똑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 보면, 그때는 맞벌이 하는 부부가 별로 없었어. 맞아. 그래서 거의 외벌이었어. 맞벌이 하는 친구들의 집이 어떻게 보면 아지트였어. 근데 그렇게 우연히 기회가 돼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와서 이제 그 친구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 똑같이 키우고 있는 거야.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옛날에는 미디어나 뭐 매개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한데, 요즘은 되게 좀 옛날에 비해서 무서운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 자기 엄마 아빠처럼 안 살고 싶다고 하는데 행동하는 건 어머니 아버님이랑 빼박았네. 아이고. 그래서 애를 낳게 되면 애가 자기랑 똑같이 생각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된대. 그래서 저를 닮았으면 좋겠다고요. 계속 성향부터 모든 게 다 그냥 너랑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엄마 아무 또 엄마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엄마란 존재가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그냥 엄마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애였으면 좋겠대. 아 그러니까 재수 씨는 지금 우리 큰어머니가 네. 취미가 아들 지갑 열어보기거든.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몇 살이었더라? 중학생인가? 그래서 고등학생인가? 명절에 이제 큰 집을 갔어.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잖아. 근데 형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의 취미는 아들의 소지품을 열어보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지갑을 열어봤을 때 돈이 있으면 돈을 가져간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큰어머니가 그것은 엄마의 권리요. 이러더라고.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안 줬는데 너희들은 돈이 생겼으면 이건 어디서 나는 것이며 내가 그리고 너희들을 먹어 살리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니네들이 돈을 가져가면 이거는 엄마의 권리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지금 재수씨가 약간 그렇게 되진 않겠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제 여자친구가 어떻게 애를 키울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조금 되게 걱정 많이 하면서 너무 오냐오냐하게 키울 것 같은 마음 반 아니면 오히려 더 약간 무관심하게 키울 것 같은 마음 반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 네. 직접 해봐야 알아. 나는 좀 지금은 오냐오냐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오냐오냐 할 때는 오냐오냐 하고 싶은 거 하게끔 저는 해주고 싶어서 그냥 노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걱정 안 하고 놀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큽니다. 나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 오냐오냐 키웠잖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잘못됐다고 쳤을 때 내가 만약에 경찰서에 가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난 후회 안 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어. 뭐 아버지가 예 제가 아빠입니다. 아이 자녀 제가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뭐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오냐오냐 키워서부터 왜 이러고 싶기도 하긴 한데 그것도 사회성이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부족한 거니까. 요것도 읽으면서 진짜 와닿았어. 38페이지에 보면 체크해둔 거잖아. 네가 해당하는 거 다 해주고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이 부분 있잖아. 이거 되게 익숙하지. 네. 근데 이 봐봐.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마가 해주는 것에 부족함은 없는지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말이죠. 아이가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생각하면 야단을 치며 잔소리 날 뿐 아이가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부모 본 적 있어? 아니. 본 적 없지. 저희 와이프가 저번에 심리 상담 갔을 때 그 옛날 이야기들은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애도 저처럼 생각할 거고 걱정되었는데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혹시 엄마랑 친구 문제나 이런 걸로 상의해본 적 있냐? 한 번도 없는데요. 고민이 있다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저희 장모님의 지금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딸이 이렇게 커서 조금 속상했구나.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좀 도와주고 싶구나. 그게 좀 과해서 그렇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와이프는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해봐야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은 애가 나한테 이런 말을 안 물어봐 주니까 서로 소원해진 것 같아요. 장모님이 바빴을까? 뭐 그때도 계속 일을 하셨으니까 바쁘긴 하셨겠지만 그 집도 맞벌이였어. 네.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눈치인데 조금 순화된 표현하면 그게 배려의 묘기거든. 그것도 서로 너무 배려하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장모님한테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해서 뭐 요런 거 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저희 와이프는 제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랑 통화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오히려 지가 저를 배려한답시고 괜히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그거를 되게 옆에서 눈치를 엄청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랑 살면서 배려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 배려가 계속되다 보면 호의가 계속되면 들리는 것처럼 배려도 계속되면 벽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색시랑 같이 살면서 느꼈어. 서로 이제 너도 힘드니까 그러겠지. 너도 힘드니까 그러겠지 하고 이렇게 배려하다 보니까 할 말들도 안 하게 되고 꼭 필요해야 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더라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없어. 그러면은 겉에서 보면 평화로운 집이야. 하지만 이미 안에서는 골문대로 골라있는 거거든.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저는 요 부분 읽으면서 나는 애한테 요렇게 안 하고 요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 여태까지 살면서 이건 진짜 되게 익숙하거든? 네. 너무 익숙한데 학교 가기 싫다고 엄마 아빠가 내가 언제 해야 되는 거 다 해줬냐고 엄마 공부 하는 말밖에 더 했냐. 근데 우리 아버지도 최근에 나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해줄 거 다 해줬다는 거 말씀하시는 분이야. 근데 나는 아버지랑 놀아본 기억이 없어. 사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넘기면은 애기 때 갔다 무슨 서울대공원 한 번, 뭐 계곡에서 노는 거 한 번, 뭐 이런 것들 1년에 한 번쯤 이런 게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맨날 일만 하다가 휴가가 생기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챙겨서 휴가를 갔다 온 거야. 이걸로 아버지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갔다 온 거밖에 안 되는 거고 아빠는 항상 부재 중이었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추억이 별로 없거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저희 아버지가 그 제 이름으로 대출됐을 때 아니 자식한테 해줄 게 없으면 우리는 바라지도 않는다. 나도 바라지도 않으면 자식한테 신용등급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이 땅이 나중에 네 거 되잖아 라고 하면 그러면 살 때부터 내 이름으로 사야지 왜 아빠 이름으로 사냐 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다 너네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진짜 자식을 위한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식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그게 약간 우리 일도 포함되어 있어. 나는 고객을 만나서 고객과 CS를 했다 했지만 그냥 지가 술 처먹고 싶은 거야. 맞아.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큰아버지 회사 무너지기 전에 이름을 빌려주셨어요. 15억을 대출을 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뭐 물론 땅 담보의 담보는 큰아버지 거지만 어쨌든 15억 대출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 땅을 산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기 명의로 샀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게 네 거 아니냐. 근데 전 이걸 받아오려면 이 15억을 같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꼴랑 1억짜리 집, 뭐 상속세 나올 정도의 딴 거 아니지만 1억 원밖에 안 되는 땅을 받기 위해서 15억 대출을 받아와야 되냐, 내가.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랑 엄청 싸웠었거든요. 아버지 이 얘기를, 이 상관관계를 이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좋다. 오케이, 상속세 필요하면 내가 준비를 하겠다. 근데 나는 이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왜 나는 싫어하는 저 큰아버지 집에 대출 15억을 왜 내가 떠안아야 되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뭐래? 그 전에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3년 전에도 하지 않았나. 아빠 내일 갑자기 혈관 터져서 뒤지면 어떻게 책임질래? 라고 하는데 안 그럴 거라고 끝까지 안 뻗어보고 계세요. 그렇구나. 그 며칠 전에 교통사고 내가지고 병원도 안 가고. 왜? 아버지가 이 좌회전 차선인데 직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이 안 되는 좌회전 차선에서 그래서 정차 중이다가 비 오는 날이었으니까 정차 중이다가 핸들을 꺾어서 그냥 꺾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차를 들이박았대요. 직진 차량인가? 네. 근데 제가 사고가 났다. 자동차 보험이 어디냐? 그래서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사고 경위를 알려달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KB 손해보험에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담당자 바꿔주세요. 그래서 담당자를 전화해서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고 경위가 났고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100이에요? 상대편은 안 다치셨어요? 그런데 100은 아니고 아마 8대2나 9대1 8대2나 9대1이 나와요? 그게? 거기서요? 너무 신기한데? 그래서 상대편한테도 이제 본인이 이제 상대편한테도 과실이 있으시니 서로 병원 가고 하시면 둘 다 할증되니까 요거 크게 경미한 사고니까 그냥 대물 처리만 하시죠. 저희가 대물은 100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서 잘 끝난다 봐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막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저 보험 설계사니까 상세하게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담당자예요. 키포인트만 해주세요. 때문에 이렇게 돼서 잘 처리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대단하다. 네. 그래서 상대방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줬대요. 그 양반도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 끝나고 제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쳐주시고 다니시냐. 12대 중과실 아니야? 네, 12대 중과실. 실손 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12대 중과실이다. 아빠 형사고발 대상이다. 뭐 하는 짓이냐. 상대편이 좋게 봐줘서 다행이지. 어쩔 거냐. 이런 상황 날 때마다 상황 설명도 안 해주고 이럴 거냐. 괜찮다. 괜찮다고 끊어버렸어. 그 뒤로 지금 며칠째 통화를 안 하셨어. 그래.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진짜 무슨 터지는 줄 알았어. 저희 아버지 돈도 안 갖고. 500. 네, 돈도 안 갖고. 예정도 없어? 사고 치고.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빠 다 해라. 그렇구나. 다 해라. 필요 없다. 아빠 다 먹어라. 그렇구나. 그래서 아빠 다 먹고 나 이제 명절 때 안 내려갈게 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중요해. 요즘 나도 요즘 계속 생각하는 건데 그 41페이지에 일관성 있잖아. 아, 네. 이 일관성이 맞아. 결국은 평정심이거든. 맞죠. 그 저희 와이프는 이게 사실 제일 불안해. 기분에 따라서 좀 워낙 바뀌어가고. 나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어. 아, 진짜요?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아버지. 이게 얼마 전에 내 주변에서 아, 진짜요? 근데 그 친구랑 이제 수시로 통화하기도 하니까 얘기해보면 진짜로 쌍방이거든? 네. 근데 이제 좀 더 힘을 가진 자가 아버지여서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건데 문제는 한 번 그렇게 했잖아. 네. 그랬더니 이 친구의 동생도 있거든? 네. 동생도 놀라 그랬어. 진짜요? 근데 얘는 뭐 남자인가 그랬다 치는데 이 여자애는 여동생은 육아도 하고 있거든? 애기를. 네. 근데 그러려고 하는 부모가 있었어. 내 기준엔 되게 놀라웠어. 진짜 세상에 너무 많은 엄마가 많은 아빠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여기 45페이지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잖아. 이런 것도 되게 익숙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아버지는 아들에게 극도의 원한을 품게 만든 몇 년 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성격이 원래 불같아서 그랬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불 같은 거 진짜로 불을 한번 질러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익숙해. 조금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형님이 아버님이랑 그렇게 여행이나 놀았던 기억이 없던 거는 저는 싫어가지고 애들이랑 최대한 많이 놀아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돈도 있어야 되고 그 선을 맞추는 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벌어야 되는가 그랬는데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TV인가 유튜브인가를 보다가 행복하기 위한 금전적인 기준을 봤는데 연봉 8,400까지는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다가 8,400부터는 그 이상이나 8,400이나 행복도의 수치의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8,400을 벌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8,400을 벌어오라는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너도 벌어. 라고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조금 이게 조절하는 게 상당히 어렵구나. 부모들이 참 그게 어렵겠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연봉 8,400이면 실수령액이 한 700원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500이야. 500이면 6,000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실수령액이고 연봉이 직장인일 때 8,400이면 세전 세후가 있잖아. 네. 8,400이면 그 12등분 하면 네. 급여가 5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그 정도만 해볼 수 있겠다. 할만해. 네. 저는 8,400이라 그래. 그럼 나는 한 달에 800을 벌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달에 800씩 벌면은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거의 12달이니까 네. 거의 1억이야. 그래서 8,400이면 사실 급여로 월급으로 따지고 차 뛰고 포 뛰면 실수령은 별로 안 돼. 그러네. 해볼만 하네. 그래서 그 정도가 만약에 그게 기준이라면 차라리 재수 씨는 육아에 전념하는 것도 맞아. 그게 괜찮겠다. 그리고 어제 병원 갔다가 이제 커피숍을 가자 해서 남양주 쪽 구리 쪽에 있던 한옥으로 되어 있던 커피숍을 찾아갔나 봐요. 또 그냥 가자. 그래서 갔는데 되게 이쁘장하더라고요. 아기자기하게. 근데 평일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많아. 도대체 이 사람들은 평일 낮에 뭐 하는 사람들인가? 다 보험 설계사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 그래서 와이프한테 내가 사업자를 낼 테니 너 이거 할래?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자체를 하기 싫대. 사업자를 내서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커피숍을 남양주에 차려줄 테니 너가 해볼래? 라고 했더니 죽어 나가기 싫대. 사업자를 어떻게 차려주려고? 그거 어떻게 차려주려고? 1인 법인 차려서 대출 내버리려고. 대출 그만해. 너 그래도 다행이다. 대출에 대한 노이로즈가 없네. 저 원래 옛날에는 누구한테 돈 빌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도 생각 안 했거든요. 생각 안 했는데 제 첫 대출이 그 3억 5천이잖아요. 3억 5천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그 밑은 돈으로 생각이 안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나 이제 연장 안 해주겠다. 나는 그냥 금치산자로 살겠다. 내 직장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난 연장해줄 생각이 없다. 라고 하니까는 연장해야 되는 날 다음 날에 해결해 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서? 그 대출에서 1억 6천원 저희 아버지가 썼지만 2억은 저희 작은아버지가 썼거든요. 그러면 15억은 큰 집에, 네. 2억은 작은 집에 있는 거야? 네.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3억 5천을 빌려서 그 중에 2억을 주고 1억 6천만 쓰신 거거든요. 저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왜 맨날 할리 데이비슨 타고 BMW 타고 다니는 아저씨한테 내가 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내줘야 되냐. 그래서 나는 아빠 가족들 안 봐도 좋고 짜증나게 하면은 다 찾아가서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다 불질러 버릴 거니까 그럴 줄 알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날 해결해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니 이렇게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걸 왜 해결 안 해줘서 날 힘들게 하냐 라고 해서 갚았는데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신용등급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금액이 너무 큰데 한꺼번에 갚아버리니 은행에서는 이걸 또 대출받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용등급 회복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의심하죠. 그래서 제가 열받았고 나 모르겠다. 아빠 땅으로 내가 대출 받아야겠다 라고 해서 저희 아버지 땅으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명이니까? 네. 땅은 저희 아버지 명의지만 아무튼 제 이름으로 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겠다. 몰라 이건 내가 갚을 거고 아빠 땅 아빠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그 3%짜리 대출이거든요. 3%짜리 대출 받아서 한 1억 받아가지고 보증금 한 4천 쓰고 장모님한테도 저희 집에서도 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땡전 한 푼 안 받고 그냥 결혼식 자금 뭐 결혼식 할 때 썼던 뭐 예식장, 드레스, 옷, 가전제품 전부 다 그냥 다 그걸로 해결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뒤부터는 별로 대출에 대한 부담감 없었어요. 그렇구나. 파산해버리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얘기가 이제 46에 나오네. 이게 진짜 좀 소름 끼쳐. 나도 항상 크면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 되게 많이 있고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도 되게 많이 있거든. 근데 이거 진짜 무서운 것 같아. 부모의 양육 패턴은 자식을 통해 대문이 된다.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죠. 맞아. 계속 이제 나도 모르게 계속 이제 주입된 것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 여기 진짜 무서웠던 게, 뭐 저희 애한테 했던 건 아니지만 애가 아직 없으니까 되게 무서웠던 건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저희 아버지 퇴근하고 오실 때쯤 되면 전화를 해서 아빠 어디고? 라고 다 왔다. 코앞이다 라고 하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코앞이니까 그때 아버지랑 둘이 살았으니까 밥을 차려야 되잖아요. 밥을 차렸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코앞이냐, 지금 출발했다라던가 뭐 얼마가 걸릴 거라던가 이런 말을 죽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맨날 코앞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물어봤거든요. 난 절대 저런 거 안 해야지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약속 시간에 대해서 되게 강박관념이 생겼었는데 어느 날 됐는데 진짜 친한 친구랑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발하고 가고 있는 친구가 저는 어디쯤 왔냐? 거의 다 왔어? 라고 했는데 도착하는데 30분 걸리는 거예요. 되게 찔리더라고요. 나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오빠랑 똑같은 말을. 그래서 또 애가 태어났을 때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런 스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것들의 반복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결국 나를 보게 되는 거거든. 다른 집은 안 그런 집도 많더라고. 그냥 애는 애지 뭐 이런 집도 많은데 나는 그러더라고. 아이를 보면서 나를 보더라고. 그거에 대한 연속이야. 그리고 저 여기 빨간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보면서 저희 와이프랑 요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친구들이 저희 집 왔다 가면 와 진짜 너네 애기는 장난감 부족할 거 없어가지고 너무 좋겠다. 아빠 장난감이 이렇게 널렸는데 너무 걱정 없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요 장난감 애가 가지고 내가 부수면 어떡하냐. 저 솔직히 대수롭지 않거든요. 저 다시 수리하면 되죠. 라고 너무 부럽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와이프랑 어느 날 근데 우리 애가 이거 아빠랑 엄마가 장난감 사는 것 같고 나중에 싫어하지 않을까. 우리 애는 너무 공부만 좋아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지 않을까. 엄마랑 아빠는 철없게 왜 자꾸 이런 걸 사냐. 이럴 거면 나 학원이나 하나 더 보내주지 이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아빠는 너무 어리게 갖고 제 멋대로야 라는 게 보면서 갑자기 그 상상이 빡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요즘 우리들도 좀 어른들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 저럴 거면 차라리 나눠주지. 저기다 이렇게 돈을 꼬라박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 새끼가 내가 장난감 사는 것 같고 잔소리하면 좀 찝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있다 55쪽에. 부모에게 물려받는 단점은 한 번에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작심한 지 3일 만에 의지가 꺾였다면 사흘 간격으로 작심삼일 하기를 반복해보세요. 자꾸 하다보면 고쳐집니다. 그 후에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고 아이들과 보다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